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베트남 한국 유학 무엇이 문제인가? 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트남 한국 유학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질문에 좀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다 해서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이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지만 두 가지를 먼저 이렇게 물어보겠다 이러면서 글을 보내셨는데, 제가 좀 이거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유학원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저희는 학생들이 좋은 유학원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은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을 좋은 유학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유학원은 아래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생에게 투명한 비용을 안내하고 상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없고 대학교 학비를 부풀리거나 대학교 정보를 속이지 않는 것.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을 저는 이제 제가 베트남어를 하다 보니까 직접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물어보는 게 이제 몇 살이냐, 몇 살인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언제 고등학교 졸업했냐, 그리고 또는 뭐 대학을 언제 졸업했냐. 이게 졸업하고 2년 내일수록 이제 진정성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그 지역을 저는 63개성을 다 다녔기 때문에 어디 산다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고 있는 거고, 한국에 이제 가족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이제 한국에 가족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가족이 누구냐, 뭐 형제다 또는 뭐 누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 무엇을 전공하고 싶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전공하고 싶다. 꿈이 뭐냐? 뭐 자기는 이제 여행 안내사다.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어디서 공부하고 싶냐? 내가 가족이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산에서 공부하고 싶다. 그 부산에 있는 대학을 추천해 주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돼야지, 그게 아니라 한국 가고 싶다, 100명이 한국 가고 싶다, 한 대학에 몰빵했다가 그냥 다 이탈해 버리는 사태가 벌어진다. 가짜 유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학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학이 이제 이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에 입학한다 그러면은 부산대학에서 인보이스를 줍니다. 네, 그래서 학비가 얼마, 기숙사비가 얼마, 식사를 대학에서 할 경우에 식사 비용이 얼마 해가지고 뭐 1년치의 비용을 딱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 인보이스를 줘요. 네, 그러면은 그걸 학생에게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기숙사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7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게 딱 투명하게 딱 나오는 거죠. 이거 대학에서 대학교 직인 찍힌 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게 학생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한국 유학 가는데 무조건 1000만 원 이렇게 퉁쳐가지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인데 400만 원 내가 남겨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곳은 안 된다라는 거죠.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학원들도 뭐 서류 번역 비용, 서류를 번역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 서류 번역할 때도 가짜 서류가 아닌 진짜 서류, 요 번역할 때 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사들이 이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 번역을 했으면 공증을 하는 거죠. 공증을 하고 그것을 베트남 외교부에서 인증을 합니다. 인증을 끝까지 받아야 돼요.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여기서 이제 허위 서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개되는 비용하고 뭐 상담 비용이나 또 한국어 교육 비용, 또 뭐 베트남에서 기숙사를 이용한다, 기숙사 비용 해가지고 그들이 받는 비용이 있겠죠. 그게 투명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자기들 학비가 얼마, 기숙사비가 얼마, 그리고 뭐 번역 비용이 얼마, 또 비자 신청 비용이 얼마, 이게 투명하게 딱 나올 수 있는, 그래야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요것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아주 투명하게,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에서 제 명의로 유학원을 운영할 때는 이 부분을 아주 투명하게 했어요. 그것이 이제 신뢰의 바탕이 됐던 부분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학생 입장에서의 관리, 유학원과 연결되어 있는 대학교 위주의 추천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의 진로와 니즈에 맞는 대학교를 추천하고 연결해 주는 것. 네, 학생을 한국에 보내고 끝이 아니라 그 외에도 계속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이거 제가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을 하나 정해놓고 그쪽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이 모든 대학하고 연결망을 맺어놓고, 어떤 학생들은 제주도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에 있는 대학으로 추천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갖춰놔야 돼요. 그래서 한 대학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한 대학이 아니라, 한 대학이 예를 들어서 유학생 모집이 금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연합뉴스에 보면은 남부대등 20개 대학 1년간 외국인 유학생 못 받는다. 그쵸? 학생들이 유학생 관리 부실하고 학생들이 이탈이 뭐 일어났다 이러면 1년 동안 학생 모집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학에 추천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갑자기 유학 가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 대학이 유학생 모집 금지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 학생들의 이제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유학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 대학하고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당연하죠. 이거는 계속해서 학교에서도 어떤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때 뿌듯하죠. 계속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베트남 유학 시장에 대해 이해도를 높여가다 보니 어떻게 좋은 유학원을 처음부터 잘 컨택해서 파트너십을 진행할지 고민 중입니다. 학생들의 실제 후기, 한국에 있는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실제 유학생 리뷰를 받아서 후기가 좋았던 유학생 위주로 파트너십. 이것도 뭐 나쁜 거 방법은 아니고 다 알겠죠. 한국에 가면은 이제 학생들이 모든 얘기를 할 테니, 또 학생의 상담 요청에서 보내주는 견적서에 투명하게 비용이 나오고 상담 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견적서에 미리 명시, 또 유학원 풀 관리, 학생들로부터 불만족이 지속해서 발생되는 경우 특히 투명한 견적 부분, 파트너십을 해지하여 좋은 유학원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 네, 이 관련해서 이제 뭐 제 의견을 구하겠다. 네, 학생이 직접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저희는 20대 후반 젊은 팀이고 IT 업계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기술로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 학생이 한국 유학과 대학교에 대한 충분한 정보, 학비, 장학금, 생활비, 실제 후기 등을 얻고 지원 절차를 쉽게 도울 수 있다면 유학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네, 이런 거 좋은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현지에서는 학생들 쟁탈전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한국 유학의 허구와 진실이라는 그 소논문을 쓴 게 그 다음이나 네이버에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많은 대학들이 참조했고, 대학교 협의회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참조를 했고, 그리고 많은 그 출입국 사무소 그리고 대사관에서도 그걸 참조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몇몇 대학교 국제처와 이야기해본 결과 불법 이탈자 문제로 유학원을 통해 들어온 학생을 선호하여 학생이 직접 지원하게 될 경우 합격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유학원에서 이탈 보증금을 학생으로부터 받는 것과
유학과 문제시 유학원과의 거래를 끊을 수 있으니 해당 방식을 학교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것도 현지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이탈하는 경우에는 이 학생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거죠. 벌금 같은 거 이런 거를 공증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고 대학들도 그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1천만 원 정도를 유학 보증금으로 이렇게 베트남에 있는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이런 한국계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1년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유지하게끔 하는, 그리고 만약에 이탈하는 경우에는 그 돈을 압류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탈 방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1년 동안 유학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제 대학에 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학도 진지하게 학생들을 모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20만 시대 불법 알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금 오징어 순대도 외국인 손맛, 유학생 없으면 지방은 전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부산은 유학생 3만 명 유치 목표, 한계가 뚜렷하다. 이건 난리가 난 거죠. 지방들은 유학생 유치만이 살 길, 광주권 대학 사활 걸고 유치 경쟁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질을 안 따지고 무작정 선발했다가 대학이 수익만 추구하고 나중에는 불법 체류자 만들어지면 유학원들에게 책임을 밀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경주경찰은 베트남 유학생 입학금 수억 원 가로챈 업자 구속했다 그러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한국 유학 가는데 1,000만 원 받아놓고 그냥 잠적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유학을 간다 그러면은 뭐 한 100만 원 정도를 보증금으로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한국어 교육비라든지 기숙사 비용이라든지 그 베트남 현지에서 또 서류 번역 공증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비자를 불합격했을 경우에는 이런 걸 제외하고 환불해 주겠다라는 계약서를 아주 세밀하게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보이스가 나오면은 대학에서 학비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학비 기숙사비 뭐 7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학생이 직접 대학에 송금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보이스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은행에 가든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비자에서 불합격됐다 그러면은 대학이 직접 또 베트남으로 송금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들어온 기록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고 중간에서 누가 돈을 가로챈다 그러면 이거 반드시 금전사고가 터집니다. 이런 사고들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평범한 학생인 줄 알았는데 마약, 낙태약, 밀수한 베트남 유학생, 가짜 유학생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짜 유학생들. 그래서 국내 유통한 베트남 유학생, 그러니까 마약을 유통한 거죠. 이런 가짜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분도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 다 겪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나 여기 보면은 또 직접 학교와 연결하고 유학 과정을 쉽게 도와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더 저렴하게 유학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다라는 점이 아쉽다.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유학원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먼저 시도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일부 상담이 필요하면 별도로 상담을 할 수 있게 자율권을 주어 유학원 비용을 최대한 낮추고 싶습니다. 베트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의견들, 이게 참 좋은 의견들이에요. 좋은 의견들인데 상당히 복잡함을 가지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냥 굉장히 이거는 복잡함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한국 유학의 허구와 진실이라는 제 그 글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복잡함이 있는지를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유학 시스템이 한국의 대학, 그리고 베트남의 외교부, 또 한국 대사관이 연결되어 있죠. 또 한국의 출입국 사무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비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있어요.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서. 또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대사관에다가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사관, 영사관. 이게 이제 복잡한 부분이에요. 대학의 이제 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그리고 한국어 어학이냐 또는 내가 전공 유학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하게 인보이스를 받아야 되고 직접 입금하고 직접 그리고 학생들에게 환불해주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을 경우에 한국에 들어오는 목적이 정확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은 불법 체류로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한국어 교육부터 해야 한다. 본인이 베트남어부터 배워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걸 할 수 없다. 뭐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갔을 때도 그 유학 때문에 이제 뭐 그 베트남에 들어갔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을 공항에서 만났는데 무슨 뭐 대학 무슨 이사장 전 이사장이었다 뭐 또 관련자들 이런 분들과 잠깐 얘기를 해보니 여전히 복잡함이 서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어 그리고 유학 체계를 모든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계속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